자, 우리 경제가 위태로운 건 하루 이틀 일이 지금 아니죠. 나라 밖에서는 이렇게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 또 국가 안에서는요. 가계부채 급증이 지금 뇌관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선수요 확대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흐름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는 7월부터 DSR 강화, 스트레스 DSR 강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가계대출 이제 7월부터 더 받기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데 나 집 사야 되는데 하는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은행으로 몰려가서 7월 이전에 대출 받으려고 몰려들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뭐 오픈런을 해도 대출 받기 힘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픈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월 달에 DSR 규제가 이제 실시가 되니까 내가 만약에 연소득이 1억 정도 된다라면 무려 3,300만 원의 대출 한도가 또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빨리 이 대출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분들이죠. 그런데 일부 은행에서 우리가 모바일을 통해서 하루에 150명 한정을 해서 무조건 3.3%의 그 대출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은행 문 여는 시간이 9시인데 이게 당일날 150명을 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시에 딱 클릭을 해보면 이미 소진됐습니다. 아하. 이 문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픈런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또 이 은행 같은 경우 이제 150건을 한정하는 거고 다른 은행 같은 경우도 비대면인 경우에는 조금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수요가 지금 급격히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7월 달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가지고 가계 총량 대출이라는 것을 네. 은행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니까 은행이 또 선제적으로 대출을 또 규제하는 면들도 있다 보니까 진짜 실수요자분들께서는 대출을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요. 기준금리까지 내리면서 이 대출 수요 지금 이거 조심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출 수요가 지금 더 불 붙을 상황입니다. 이자율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기준금리가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로 지금 더 대출을 빨리 받아두려고 하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길이 이렇게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에게는요. 지금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이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강남이나 이런 데 집 사고 땅 사는데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자국민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다 샀다고요? 한국에 다 산다고. 투자 목적으로 하면은 이제 중국인을 원용하는 전용 부동산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지금 대출도 받기 점점 어려워져서 자기가 살 집 사는 것도 지금 점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이 와갖고 강남의 고가의 건물과 주택들을 사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글로벌 부자들이 좀 들어오는 면도 있다라는 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성북동에 이제 고급 주택 단지가 있는데 네. 지난 3월에 119억 7천만 원짜리가 현찰로 거래가 됐습니다. 현금으로요? 예, 현금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현금으로 이제 거래가 됐고요. 저게 이제 33세 이제 중국 국적자로 좀 알려져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 도곡동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 89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것은 외국은행에서 전액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네. 국내은행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DSR 규제를 안 받는 그런 우회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에 이제 소유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12월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소유한 가구가 10만 가구가 넘어섰고요. 아하. 이게 이제 6개월 사이에 5천 가구 무려 5%나 증가한 것으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런 규제들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런 빈틈이 좀 생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 가구 중에 약 0.5%가 외국인 소유고요. 약 9만 명 정도가 이제 되고 있는데 전체 9만 명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전체 9만 명인데 이 중에 중국 국적자가
5만 6천 가구로 56%나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국의 어떤 뭐 자금들이 네. 주택 시장에 몰려들고 있고 또 한 가지 이들의 이제 특징들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는 이제 주거용으로 이제 집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은 장기 투자용으로 사고 어허. 있고 일부 또 세금 회피 사건도 종종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의 또 누락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이제 투기용으로 주택을 사다 보니까 집값 안정보다는 자신들의 어허. 이익을 이제 추구하면서 국내 주택 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고급 단독주택을 119억 7천만 원에 33살 중국 국적 사람이 샀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이시죠? 전액 현금으로 샀어요. 예, 뭐 보통 부러운 걸 떠나서 예. 부러운 걸 떠나서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대출 없이는 집을 사기 힘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분들은 실소유주 그러니까 저기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사는 게 그게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이 국내 금융기관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현금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이제 구입을 한 거죠. 근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도곡동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 외국은행에서 대출받는다라는 증명서를 제출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외국은행에서 대출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때 제주도에 또 중국인들 투자자들이 몰렸었는데 이제 또 서울 강남으로 또 서울 한복판으로 이동하고 있군요.